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롬에이징 로아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편에 걸쳐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영유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따라서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원에 따라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유는 무조건 나쁘고 일반 유치원은 무조건 좋고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은 따라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카더라식의 영유에 대한 소문과 10년에서 20년 전 또는 특정 영어 유치원 사례만으로 단정을 해서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요즘 영어 유치원의 상황을 잘 모른 채 외면부터 하는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의 장단점을 말하기에 앞서 논문 연구에서 발표된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가 수단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도 모르게 그냥 습득이 저절로 되는 환경이죠. 이렇게 아이가 영어를 자연스레 습득을 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듣기 인풋이 필요합니다. 이 인풋의 환경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인풋의 양과 질입니다. 양과 질이라는 것은 아이가 듣는 영어의 양이 많아야 하고 그 퀄리티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가장 높은 퀄리티의 듣기는 대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관심사, 레벨, 흥미에 맞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와 반응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언어 확장을 해줄 수 있고 또 제스처나 표정, 포인팅 등 다양한 비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무슨 뜻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가 오감을 사용하면서 직접 개입된 상태에서 듣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높은 퀄리티의 듣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언어 모델이 되어주는 대상이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를 하거나 유창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언어 모델을 보고 모방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듣기 말하기 부분에서는 언어 모델의 영어 능력이 아이들의 영어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관심, 흥미, 레벨에 맞게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언어 습득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 상황과 맞는 표현과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아이에게 말을 해주지 못한다면 언어 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이나 엄마가 영어를 말하지 못해도 아이들의 영어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책이나 음원, 영상이 언어 모델이 되고 중간에서 선생님이나 엄마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법을 잘 사용해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법, Infant Directed Speec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높은 톤, 과장된 높낮이로 몸을 늘려서 얘기하고 반복 하면서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아이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쉼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이 화법으로 언어를 배울 때 더 잘 배웠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법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 줄 수 있겠죠? 네 번째, 가능한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이 적은 곳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부터 33개월 정도의 유아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1대1로 언어를 들을 때 가장 잘 배우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영유에 가는 많은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1대1 대면 상호작용 확률이 높아지는 영어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 선생님이 맡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비용이 많이 비싸질 테니 적정선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만 영어를 쓰는 아이와 집과 더불어서 영어 유치원 같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쓰는 아이는 한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입지가 본인 안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
주제 중심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환경입니다. 주제 중심 커리큘럼이란 한마디로 모든 과목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에서는 파닉스 클래스에서는 이거, 리딩 클래스에서는 저거, 라이팅 클래스에서는 다른 거, 이렇게 각각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배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지식을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의 주제로 다른 과목을 모두 연결을 시키는 주제 중심 커리큘럼은 우리의 배움 과정과 가장 비슷한 수업 형태인 것이죠. 7번째, 다양한 게임, 활동을 수시로 활용하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환경입니다. 아이들은 재밌을 때 가장 잘 배웁니다. 같은 파닉스를 배우더라도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 또 게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퀄리티가 아주 다릅니다. 8번째, 아이들의 언어 습득 및 학습 과정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입니다. 크라젠 학자의 제2언어 가설을 살펴보면 감정적 여과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인풋을 받아도 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느냐, 긍정적인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풋의 효과가 감소하기도 하고 또는 증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여과 장치 요소에는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었는지, 불안감을 느끼는지,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인지, 개인적으로 성향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가 있습니다. 자존감과 개인적 성향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의 집안 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실에서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서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선생님과의 애착 형성입니다. 선생님과 아이의 애착 형성이 잘 되었을 때 불안감도 낮아질 수 있고 뭘 해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에 여러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매번 동일한 한두 선생님이 한 반을 전담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국가 표준을 따른 발달에 맞는 읽기, 쓰기 학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2언어로 배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국어를 염두하고 세운 국가 기준표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의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는 환경에서 국가가 제시하는 유아, 표준에 맞는 글자 인지나 쓰기가 따라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4에서 7세는 학습의 욕구가 많은 시기이고 글자 학습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시하는 만큼의 적당한 학습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안에서 보이는 아이의 발달 정도에 맞추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지금까지 논문에서 말하는 언어 습득의 최상의 조건을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렇게 완벽한 환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영어 유치원, 또 그 이후에 각 시기에 맞는 영어 환경 조성 등 아이가 스스로 언어 모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오랜 기간 조성해줘야 합니다. 영유를 다닐 때 아무리 유창했어도 그 언어를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건 당연하겠죠. 논문들이 말하는 이런 최상의 환경을 갖춘 영유가 있으면 바로 보내고 싶네요. 오늘은 논문에서 말하는 언어 습득의 최상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로아맘이 생각하는 영어 유치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